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네. 22년 네. 국산차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는지 네. 저희가 10위부터 네. 1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다 뭐 전쟁이다 해서 차량들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에서 많이 만들수록 많이 팔렸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영향도 네, 조금 뭐 네. 다 그게 다가는 아니지만 많이 만든 차가 많이 팔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를 반영한 느낌이에요. 예. 사실 살펴보면.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위부터 1위까지 네. 어떤 차량들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0위는 어떤 차인가요? 10위요. 10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요? 네, 48,000 두 대 팔렸습니다. 네. 48,000 두 대요. 네.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말이 맞나? 네, 48,000.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차가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레이, 모닝.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파크, 스파크,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3대장, 3대장. 그런 네. 차들이 이제 싹 없어지고 네. 캐스퍼 아니면 지금 레이예요. 저희가 이제 필드에 지금 직접 뛰고 예, 있잖아요. 그쵸. 뛰고 네. 있는데 문의 들어온 거 보면 네. 대부분 레이 아니면 캐스퍼야. 네, 맞습니다. 2년 전 정도만 해도 네. 뭐 스파크나 모닝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근데 캐스퍼가 난 이후로는 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럼 9위는 어떤 차인가요? 9위도 또 현대차입니다. 소나타. 48,308대. 하위권이 좀 현대가 머물고 있네요. 아반떼랑 그랜저라서 3대장으로 해서 항상 5위 안에는 보였던 차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9위로 많이 들어요. 소나타가 네. 디자인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고 예. 뭐 매기룩 해가지고 네. 막 디자인 때문에 뭐 하여튼 좀 저도 딱 봐도 소나타가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9위도 안 갈 것 같았었거든요. 9위? 네. 나도. K5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9위까지 나왔어요. 판매. 이 경쟁 차종이 K5가 17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디자인이 요게 굉장히 괜찮아지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문의원 고객님들 보면 대부분 K5지 소나타 찾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9번은 K5입니다. 근데 K5가 17이야. 네. 31,000대예요. 17,0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소나타가 네. 택시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택시. 저도 왜냐면 그렇게 택시는 생각합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예. 아마 택시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저희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게 9위에 들어갔지? 예. 그리고 K5보다 어떻게 위에 있지? 예.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8위는 어떤 차량인가요?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네, 49,737대. 49,737대인데 네. 이것도 네. 뭐 나쁘지 않게 팔렸다 예, 맞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7위. 7위는 네.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55,394대. 스포티지가 요거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에 1등부터 위에 있는 차들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서. 스포티지가 스포티지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도 이 정도만 해도 나중 되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사실 네. 이제 기아랑 현대의 싸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기아랑 현대의 싸움인데 사실 요 스포티지에 들어갈 자리가 원래 네. 투싼이 들어가야 돼요. 네, 원래 이 중형 SUV는 네네네. 뭐 현대 쪽에서 조금 강했는데 예. 투싼이 아주 좀 나락으로 지금 갔죠. 몇이죠? 보면? 투싼은 이제 17위, 17위. 32,89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55,000대인데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예, 물론 예. 이제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사실 디자인만 봐도 예. 스포티지가 월등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개개인마다 좀 이제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저희 여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투싼 디자인이 괜찮아서 이제 투싼을 선택했다. 한 번은 투싼, 한 번은 스포티지 하시는 네. 분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대부분 이제 스포티지를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이번 연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봤을 땐 디자인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엔진도 똑같고 출력, 뭐 토크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예. 두 개 다 어떤 거가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죠, 같은 거 쓰죠. 예, 같은 거 써요. 예. 그래서 디자인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이제 기아의 디자인이 네. 확실히 잘 먹혔어요. 정리도 잘 돼 있고 네. 스포티지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6위는 좀 의외예요. 현대자동차 아반떼인데 아반떼? 아반떼가 지금까지 5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차예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2020년도에는 3위였고요. 2021년도에는 4위였거든요. 사실 아반떼나 소나타나 요즘에 찾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건지 차가 눈높이가 높아진 건지 맞아요. 예. 그랜저급 이하로는 그렇게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소나타 아반떼 많이 찾았거든요. 경차도 많이 찾고.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어정쩡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이게 판매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따지면 소나타가 더 어정쩡해질 거예요. 그래질 차라리 것 아반떼는 같아요. 차라리 소형으로 가면 되는데 네, 맞아요. 소나타는 더 요즘 그런 느낌을 것 많이 같아요. 받아요. 왜냐하면 이도 저도 아닌 차라리 아반떼 아니면 조금 더 돈을 줘서 그랜저로 그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20대 분들도 거의 다 소나타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위급으로 좀 하잖아요. 그랜저 최선 그랜저 찾습니다. 이 경쟁차종 K3는 29위입니다. 2만 1,000대 팔렸어요. 두 배도 안 팔렸어요. 그렇죠. 막상 경쟁 촬영을 하지만 솔직히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좀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K3는 맞습니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반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5위는 이제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니발은 저희 독보적인 차잖아요. 독보적인 차죠. 대체 불가능한 차량. 21년에는 3위였고 이번에 5위였고 그 전에는 이제 8위에서 8, 9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족 단위 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까 카니발을 도리어 세컨차로 이용하시는 가족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카니발은 보니까 뭐 여유만 있으면 세컨차 항상 이제 앞으로는 5위 안에는 항상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카니발 또 올해는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5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카니발은 사실 뭐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입차에서도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차량은 없다고 봐요. 뭐 시에나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7인승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9인승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카니발을 고민을 했었다가 시에나를 봤는데 시에나 차 괜찮아요. 문제는 7인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9인승의 혜택을 사업자 혜택도 못 받죠. 뭐 전용 차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못 받게 되니까 다른 거는 경쟁 차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시에나랑 비교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승차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승차감이나 차는 시에나가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그건 인정은 하는데 뭐 제가 안 타봤으니까 저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 그런 혜택, 그다음에 이제 국산차로서 편의성, 저희 나라의 그 조건에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불가능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위는 기아의 봉고 3 64,826대의 4위고 거의 1, 2위였는데. 근데 막상 저는 봉고보다 포토를 많이 찾지 봉고를 많이 찾는 분을 솔직히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조사하면서 판매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항상 1, 2위 보면은 이제 포터 아니면 이제 봉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긴 차량 두 차량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위는 그랜저예요. 이건 놀랄 건데 그랜저가 67,030대를 팔렸거든요. 이게 2020년, 2019년, 2018년, 17년까지 다 1등이었어요. 포토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포토한테 1등 자리를 내주고요. 이번에는 2등 자리까지 내줬어요. 이거 그랜저가 사실 K8 같은 경우는 이제 12위. 45,650대거든요. 12위예요. 경쟁 차종인데 사실 저는 이제 K8이 어느 정도 이길 줄 알았어요. 체인지가 돼서 나왔잖아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너무 매기처럼 좀 생기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랜저.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를 많이 찾더라고요. 찾고 요번에 신형은 확실히 진짜 넘사벽 디자인 아닌가요? 올해 23년도에 그랜저가 한 2등이나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경쟁 차종이 없어요. 기아에서도 무슨 그랜저 경쟁 차종에 페이스리프트라든지 그런 풀체인지급 뭐 이런 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해봤자 K8로 해야 되는데 K8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번 연도에 23년도에는 그랜저가 엄청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는 이제 기아 자동차 소렌토인데 소렌토가 이게 인기가 계속 좋지만 항상 5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나? 근데 사실 저는 소렌토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봐요.
디자인이 워낙에 잘 나왔고 예.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잖아요. 모두들 원하는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디젤은 싫고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때마침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렌토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차박이니 뭐니 해서 SUV를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소렌토가 2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망의 1위. 대망에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 포터 92,411대고요. 저희 대망의 일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텐션을 끌어올리길 원했었는데 되게 다 죽여버리네요, 그냥.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1위고 뭐가 없네요, 그냥. 그냥 1위 차분하게 얘기하죠. 1위는 현대 포터의 92,411대 끝!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2위 소렌토의 경쟁차종 산타페. 산타페가 21위예요. 21인데 28,700대예요. 올해는 좀 한번 기대해 이 디자인이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 풀체인지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봤잖아요. 디자인이 전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후면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상 좀 해주세요. 요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신차 효과를 보겠죠. 과연 제가 본 디자인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깔끔하게 된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좀 뭔가 잘못 그리셨나? 아니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나? 그런 디자인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2의 로디우스 사태가 신들의 산책 로디우스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 뭐 현대는 뭐 네, 뭐 이제 SUV는 포기해야지. 근데 뭐 이제 실물이 나와봐야 또 알겠죠. 사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설마 현대가 산타페가 하여튼 뭐 깔끔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이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쌍용차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르노도 있고 뭐 그다음 뭐 GM도 있고 막 했을 거야. 제네시스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로 많이 빼돌린 것 같고요. 수입으로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부로 뭐 내보냈다, 수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서 국내에서 판 차량이 없고 특히 GV80 같은 경우에는 GV80 26위에 23,000대예요. GV80 인기 진짜 많거든요. 많죠. 저희 쪽엔 팔았으면 이거 아마 5만 대는 팔았을 것 같은데. 5만 대 이상 팔았죠. 저희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G80 11위 47,000대예요. 이거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위 안에 거의 들었던 차량들이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차량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좀 많이 내려갔고 사실 쌍용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가 이번 연도에 조금 이제 팔려가지고 후반기에 나와서 후반기에 나와서 이제 조금 팔렸고 근데 이번에 또 엉뚱하게 무슨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서 LPG를 내놔서 바이퓨얼이라고 그랬나요? 바이퓨얼이에요. LPG랑 이제 가솔린이랑 섞였으니까 어차피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말장난 하는 거지. 갑자기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짓을 해서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금 뭐가 있나요? 트레이블레이저.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팔리는 게. 옛날에는 스파크도 열심히 팔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GM은 이제 요번에 이제 트랙스 풀체인지 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요? 디자인이 괜찮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르노 코리아가 있는데 33,000대 팔렸어요. GM보다 안 팔렸어요. 그렇죠. XM3랑 이제 그 QM6가 있잖아요. QM6도 너무 지겹고. 너무 지겨워, 너무.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XM3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좀 지겹고. QM6는 LPG는 지금 스포티지한테 약간 밀리는 기세고 XM3 하이브리드는 유럽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여기서 연비도 너무 안 좋고. 뭐 솔직히 르노 코리아 뭐 또 뭐 나올 거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아랑 현대가 거의 시장의 88%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이라고 봐야 되고 제네시스까지 하면 이제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한 식구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를 그래서 해먹고 있다. 그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뭐 능력이 안 되는데 노력을 해야죠. 갑자기 뭐 투자도 안 하고 하이브리드 안 넣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되게 쌍용차 되게 칭찬 많이 하더니 아주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조금 너무 미워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실망했어요. 좀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딱 따져봐도 선택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보세요. 이제 얼마나 판매할지. 제가 이거 가솔린에 한 반 팔리면 바이퓨어요? 그건 안 팔려. 가솔린에 반 팔리면 내 손모가지 걸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려라. 쫄리면 돼지시던지.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